2022년대에 접어들며 날이 갈수록 한반도 주변국들의 군사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이나 잠수함과 같은 비대칭 전력이 증대되고 있어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현재 북한은 잠수함정을 70여 척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탄도미사일을 물속에서 쏘는 SLBM까지 보유 중이라 매우 위협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맞서 우리나라도 북한에 비해 정규전 전력으로는 월등한 우위를 점하고 있었지만 북한의 잠수함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잠 전력으로는 막아내기엔 만만치 않았던 게 사실이었는데요. 최근 우리나라가 이러한 북한 잠수함을 경멸하기 위한 신형 해상 초계기를 도입하고 있어서 매우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포세이돈이라고 불리는 4세대 신형 해상 초계기 P-8입니다. 해상 초계기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먼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공군 항공기가 우리나라 영공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해군 항공기는 우리나라의 영해를 지키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해군과 같이 바다에서 싸우는 전력들은 임무와 목적에 따라 서로 간의 상성이 존재하는데요. 예를 들어 수면 위의 수상함의 경우는 적 항공기나 수상함을 격침시킬 수는 있지만 물속에서 은밀하게 공격하는 잠수함을 사실상 당해내기 힘듭니다. 반대로 잠수함의 경우 물속에 있기 때문에 하늘 위를 날아다니는 항공기는 공격할 수 없습니다. 마치 새가 악어에게 똥을 뿌릴 수는 있지만 악어는 하늘 위의 새를 공격할 수 없는 이치와 같습니다. 따라서 해상 초계기는 바다 위를 날아다니며 잠수함을 잡는 항공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 해상 초계기는 1995년도에 도입한 P3C 8대, 2010년도에 도입한 P3CK 8대, 도합 1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신형 해상 초계기인 P8을 도입하고 있는 것인데 도입하게 된 배경은 2016년 북한이 잠수함 탄도미사일인 SLBM을 생각보다 더 빨리 개발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도 이에 맞서 차기 해상 초계기의 도입을 다시 검토하게 되었는데 이때 미국에서 개발한 최신 해상 초계기인 P8 포세이돈이 거론되면서 지난 2018년 6대 인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드디어 올해 그중 첫 번째 포세이돈을 인수하게 된 것입니다. 포세이돈은 미국의 항공사 보잉 737의 민항기를 모체로 제작이 되는데 대잠전뿐만 아니라 대수상함전까지 가능한 차세대 해상 초계기입니다. 미국이 야심차게 개발하여 2009년부터 본격 양산에 돌입, 현재까지 전 세계에 120대 정도만 생산하여 미국 해군뿐만 아니라 영국, 호주, 뉴질랜드, 노르웨이, 인도 해군으로 수출되며 세계 각지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격은 무려 한 대당 2천억 원에 이릅니다. 기존 해상 초계기인 P3C, P3CK의 경우 한 대당 700억에서 800억 가량 하는데 비싼 만큼 차원이 다른 향상된 센서 성능, 무기 탑재 능력, 고속 성능, 광역 해상 초계가 가능합니다. 길이 39.5m, 너비 35.7m, 높이는 12.8m 정도 되며 무게는 공어 중량 약 62.7톤이며 최대 이륙 중량은 85.8톤, 승무원은 조종사 2명을 포함한 9명이 탑승하며 동체 양옆 꼬리날개 부분에 적외선 감지 센서를 장착하였고 공중급유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고 속력은 시속 907km로 기존 P3C 대비 시속이 100km나 빠르고 순항거리도 5500km가량에서 8300km로 대폭 증가, 작전 반경이 2200km나 됩니다. 동체 하부의 내부 무장창에는 어뢰를 무려 5발이나 탑재할 수 있고 날개 밑에 외부 무장창에는 하푼 대한미사일 4발 장착이 가능합니다. 또한 P8은 레이더 AN/APY-10을 적용해서 지형지물이 복잡한 연안 지역에서도 탐지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조기경보 기능과 정보 수집 임무까지 가능합니다. 뒤쪽 소노부의 탑재량도 증가하였는데 기존 P3C 87개에서 129개의 소노부이를 투하할 수 있습니다. 소노부이가 뭐냐면 잠수함을 탐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장비인데 물속의 청진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상 초계기가 잠수함이 있을 거라고 판단되는 의심구역에 소노부이를 투하하는데 이게 바다에 떨어지면 해수 배터리가 작동하고 수면 아래에는 청음기가 펼쳐집니다. 수면 위에는 안테나가 있어서 물속의 잠수함 소리를 탐지하여 하늘에 있는 해상 초계기에 전달해줍니다. P3C의 경우 총 8발의 소노부이를 동시 감청할 수 있고 P3CK부터는 4배가 향상된 32개의 소노부이 동시 감청이 가능한데 따라서 여러 발을 바다에 일정하게 투하해서 각 소노부이별 소리가 들려오는 교차점을 이용하여 적 잠수함의 위치를 산출해냅니다.
P8의 경우 이러한 소노부이를 한 번에 129발까지 탑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소노부이 또한 능동 소노부이, 수동 소노부이로 나뉘는데 소노부이당 약 30분에서 8시간가량 감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매드라는 기체 꼬리 부분에 달린 잠수함 탐지 장비가 있는데 물밑으로 잠수함과 같은 큰 금속이 지나가면 발생하는 미세한 자기장의 변화를 감지하여 탐지해내는 장비입니다. 다만 최근 잠수함들도 기술이 더욱 고도화되어 매드의 회피 수단이 생겼고 나가는 무게에 비해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장비라고 판단하여 포세이돈의 경우 매드가 옵션 사항으로 빠졌습니다. P3C의 경우 각종 무장을 탑재한 후 12시간가량 임무 수행이 가능한데 반해 P8은 24시간 이상 장시간 작전이 가능해지면서 잠수함의 탐지 확률을 대폭 늘렸습니다. 디젤 잠수함의 경우 1일 1회 정도 스노클링을 위해 물 위로 부상을 해야 되는데 P8의 경우 한 번 뜨면 최대 24시간 작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디젤 잠수함을 운영 중인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잠수함들 또한 서해상에서 섣불리 스노클링하기엔 위험 부담이 크기에 활동 반경에 크게 제약을 받을 것입니다. 대잠전뿐만 아니고 대수상함전도 완벽하게 수행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데 2024년 10월까지 미국의 장거리 공대함 미사일인 LRASM 또한 탑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미사일은 스텔스 기능을 탑재하여 레이더에 잡히지 않으며 인공지능까지 탑재되어 있는 최신 미사일인데 기체에서 발사되는 순간부터 스스로 비행을 시작하며 탐색 레이더와 사격 통제 레이더를 통해 자체적으로 적 군함의 종류를 판단하고 함교와 같은 핵심 부위를 선별적으로 타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치 미사일에 생명을 불어넣은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는 어마어마한 무기죠. 이렇게 지구상 현존하는 최강 해상 초계기 포세이돈을 내년 2023년까지 6대 모두 인수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에 발맞춰 한국 해군은 육항공전단 예하에 포세이돈을 운영하는 제617 비행대대를 신규 창설하였으며 올해 육항공전단은 육항공사령부로 승격될 예정입니다. 애석하게도 한반도 인근은 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나라가 있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잠수함 밀집도가 높은 구역으로 유명하고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 해군이 정상적인 대잠 작전을 하기 위해서는 해상 초계기가 최소 40대가 필요하다는 분석도 있고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이제 포세이돈이 전력화되어 임무에 투입되기 시작하면 우리 해군의 잠수함 대응 능력이 전체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평시 국익을 지키는 건 바다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제해권이 있을 때 가능하고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건 하늘을 장악할 수 있는 제공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해군 항공력의 발전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국방 수호를 위해 힘쓰고 계신 모든 국군 장병 여러분들께 존경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